마음속 무지개. 뒷다리를 덜뚝거리는 고양이가 왔다. 차트를 열어 동물의 정보를 보니 4개월의 스코티시 폴드였다. 폴드종의 상당수는 유전병을 지니고 있다. 골연골 이형성증이다. 유전병이기에 완치 방법이 없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보호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어제 저녁까지는 캣타워에도 잘 올라갔는데 오늘 갑자기 캣타워에 못 올라가네요. 루비는 아침 먹고 나면 캣타워 올라가서 베란다 밖을 구경하는 게 낙이에요. 근데 오늘은 밥 먹고 캣타워 앞에 앉아서 올려달라고 울더라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행동을 불편해한다면 뒷다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몸을 만져보니 확실히 왼쪽 뒷다리 발목 관절이 부어 있었다. 그 부분을 만지면 아픈지 다리를 당기면서 저항했다. 보호자는 루비가 사용하는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었다. 화장실 실수도 처음 했어요.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서 쉬를 했더라고요. 루비 엄마는 모래가 담긴 고양이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작은 턱을 넘어야 했다. 다리가 아프지 않다면 그 정도 턱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평소에 잘 넘나들던 얕은 턱조차 넘는 것이 두려워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라면 아마도 많이 아픈 상태일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견은 골연골 이형성증, 우려했던 유전병으로 추정되었다. 납작한 얼굴과 짧은 다리를 가진 스코티시 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귓바퀴가 접혀있다는 것이다. 고양이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것은 연골이다. 아주 오래전 그 연골 형성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귓바퀴가 접힌 돌연변이 고양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 귀 모양이 귀엽다고 혹은 희소해서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 몹쓸 인간이 반복적으로 귀 접힌 고양이들끼리 교배를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귓바퀴에만 연골이 있는 게 아니다. 전신 골격의 모든 관절에 있다. 귀를 접히게 했던 돌연변이 유전자가 모든 관절에 적용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평생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고양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 선택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고양이가 이 스코티시 폴드종이다. 하지만 루비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루비는 고양이로서의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 루비는 이 집에 온 이후 어린 고양이답게 몇 달 동안은 온 집안을 날아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졌을 테고 좋아하는 캣타워에 오르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워졌을 것이다. 루비가 골연골 이형성증 때문에 아파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심각해 보이는 병명 때문인지 보호자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루비가 왜 이 병에 걸린 건지 치료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질병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 따라서 진통제와 보조제로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행히 많은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들이 실내의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통증과 불편함에 적응한 것일 뿐이지 이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다시 사람이 만든 약과 보조제로 완화할 뿐이다. 그럼 펫숍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전병이 있는 고양이를 분양한 거니까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렸다. 루비의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폴드종 고양이 유전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 질병이 있는 폴드종 고양이들끼리 교배시키지 않는 것이다. 아픈 고양이가 태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교배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아픈 폴드종 고양이들이 많이 생겨난 원인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귀엽다며 찾는 사람이 많아진 건 역시 폴드종 고양이가 더 많이 유통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 귀여운 외모만을 보고 충동적으로 폴드종 고양이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까? 분명한 건 누가 책임진다 한들 루비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호자는 약을 처방받고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병원 밖에 앉아 있었다. 좀 걱정이 되었다. 가족이 된 어린 고양이가 평생 통증으로 아파할 거라는 소식이 갑작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펫숍에서 구입한 동물에게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반품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꽤 보았기 때문이다. 반품되어 다시 펫숍의 유리창으로 돌아간 동물은 또다시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려야 한다. 어두운 표정의 보호자 얼굴에서 나는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다. 한 달 후 루비가 다시 병원에 왔다. 진료실에서 다시 만난 루비 엄마의 표정은 놀랍게도 아주 밝았다. 경쾌한 목소리로 루비와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다. 캣타워에 연결된 계단을 설치했고 완만한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는 캣 로드도 만들었다고 했다. 루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고 체중이 갑자기 들지 않게 식단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가 계단으로 캣타워에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아보려고요. 루비의 유전병에 대해 전혀 몰랐던 보호자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완치되지 않는 질병에 절망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루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냈다. 가족이 되기 위해 고민하면서 스스로도 변화했을 것이다. 한 달 만에 만난 보호자는 루비의 유전병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집의 변화된 환경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었다. 분명 지난 진료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같이 살아보려고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기쁨이 전달되어 마음이 간질거렸다. 좋은 결정을 해준 보호자에게 정말 고마웠다. 루비와 루비 엄마,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